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은 어찌 알 것인가? 인생의 의미는 그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한 수많은 가능성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여유 따위는 없는 것이다. 걱정과 두려움의 근원. 걱정거리는 자신에게 꺼림칙한 무언가가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걱정의 근원을 밝혀보면 대부분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다. 달리 말해 자기 내면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꺼림칙함도 없다면 걱정과 두려움 또한 생기지 않는다. 가장 큰 불행. 그저 배불리 먹기만 할 뿐 후일은 전혀 생각지 않고 멍하니 하루를 흘려보낸다. 이 같은 생활은 사람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다. 풍족한 식사는 행복감을 준다. 하지만 행복에 취해 배움에 대한 열망이나 마음을 성장시킬 의지까지 망각해버린다면 그처럼 큰 불행이 없다. 처음과 끝이 다른 이유. 모종일 때는 튼실했던 싹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시들어버린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나무도 있다. 사람의 성장 또한 이와 같아서 노력을 게을리하면 어디서 어떻게 멈추어 버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나의 전진. 배움이란 넓은 황무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것과 같다. 거친 땅에 내리친 단 한 차례의 괭이질이 그 땅을 비옥하게 일구기 위한 하나의 전진이듯. 아주 소소할지라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전진이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함부로 부정하지 말라. 정말로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깨끗이 단념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것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차피 나로선 불가능해라며 정색하는 것은 게으른 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태도이다. 마음의 성장을 완성하는 세 가지.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판단력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극복해야 할 난국에는 목숨을 걸고 맞설 각오를 하는 것. 오래전에 나눈 약속일지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마음의 성장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자의 대원칙.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이 군자의 대원칙이다. 단 한 차례라도 이를 어기면 군자로서의 신뢰는 사라진다. 그렇기에 군자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소홀히 내뱉지 않으며 무책임하고 경솔하게 이를 떠맡지 않는다. 갑자기 닥치는 걱정거리란 없다. 평소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생각해두지 않으면 벼랑간 눈앞에 난처한 일이나 걱정거리가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불현듯 나타난 일이 아니다. 평소 주의 깊게 살피고 앞날을 고려해 두었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다. 인생에서는 때론 열정이 있어도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배움을 계속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두어라. 그러면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쌓아두었던 기량을 펼치며 자신의 꿈과 신념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며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아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다. 사랑받는 이의 진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이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악인에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면 그는 고이든 타이든 모종의 악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좋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나쁜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이가 실로 훌륭한 사람이다. 세월의 깨달음.
내 나이 15에 사람의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30살이 되어서는 인생의 방향이 겨우 보이기 시작했다. 40살쯤에는 인생의 목표가 확고해짐에 따라 망설임이 사라졌다. 50살에는 내 인생은 혼자만이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60이 되니 나와 다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라고 이해하며 반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70이 되자 나의 욕망이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세상의 규칙을 어기지 않게 되었다. 하늘의 은혜를 배운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늘은 소리 없이 세상의 계절이라는 은혜를 베풀고 만물을 길러낸다. 그렇기에 사람은 늘 하늘에 감사한다. 우리 또한 하늘의 은혜를 배워야 한다. 입에 발린 말을 하기보다는 평소의 행동만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돋보인다. 순수함과 투박함만 있고 꾸밈이 전혀 없으면 미개하고 품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순수함을 잃고 꾸밈이 과하면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내실이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외면당한다. 그렇기에 내면과 외면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위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어리석기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미숙함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무슨 일이건 신중하지 못하다. 훌륭한 인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훌륭함을 보지 못하기에 아무렇지 않게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인생의 귀중한 조언을 들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자신감만 앞서고 언제나 거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다. 누구나 범하는 실수. 옳은 말을 들어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틀렸음을 깨달아도 잘 고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는 누구나 범하는 실수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몸가짐과 언사를 살펴 이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는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한결같은 이를 만나고 싶다. 없으면서 있는 채하고 텅 비었으면서도 가득 찬 채하며 좁은 소견을 가졌으면서도 넓은 견문을 지닌 양 허세를 부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생은 이로써 충분하다고 말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이를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눈앞의 악은 한시라도 빨리 멀리하라. 뜨거운 물에 담근 손을 서둘러 빼듯이 눈앞의 악은 한시라도 빨리 멀리하라. 나쁜 일과 계속 관계하면 뜨거운 물에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게 된다. 최악의 잘못.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속죄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벌금을 내고 싶지 않아라는 탐욕이나 허세 때문에 뉘우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없애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잘못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든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무슨 일이든 단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큼 잘할 수 없다. 일도 취미도 공부도 즐길 수 있어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이는 부끄러움 또한 모른다. 무턱대고 큰 소리를 치거나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하나의 일을 끝까지 해낼 리 없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여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신중한 언동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흡함을 되짚어보는 자세.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세상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동정해본다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기보다는 알려질 만한 제목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실수, 그 이후의 태도. 군자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다만 군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대응해서 크나큰 차이를 보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변명하고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군자는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를 만회하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과거만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의 일로 현재와 미래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며 집착이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러했으니 분명 나중에도 이런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은 옳지 않다. 하물며 다른 이에게 그러한 선입견을 강요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미래를 제대로 응시하는 사람. 미래를 제대로 응시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나 폭력을 찬미하는 이야기, 세상의 규칙을 깨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야기 혹은 유령 이야기 등에 빠져들지 않는다. 이 같은 화제는 흥미로운 오락거리는 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초영 논어의 말에서 가져왔다. 논어를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장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학이 시습지 불영녀로이다. 논어에서는 학이라는 단어가 65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공자는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배웠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문제점은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는 태도에 있다. 책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까? 강의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까? 학습이라는 단어에서 습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날개우가 있다. 어린 새가 날마다 날기 연습을 한다는 뜻이다.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어린 새가 날기를 연습하듯 배운 것을 끊임없이 익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배움과 익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 논어를 통해 공자의 끝없는 배움의 자세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